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쳐주시고. 네, 오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정답이 5표시의 원칙. 정답은 1번. 몇 번이요? 자, 그 공식은 어떻게 들어가요? 총칙은 이거 가지고 그냥 대입하면 돼요. 불성립 반대는 뭐다? 성립한 다음에 뭐다? 원 그리셔가지고 1, 2, 3, 4 대입하시면 되겠죠? X토지는 불성립에 들어갑니다. 뭐에 가는 거? X토지는 계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X토지 말을 잘못했네. 자, Y토지는 뭐다? Y토지는? Y토지 매매는 계약서는 있어도 성립이 안 됐다. 그러면 X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는 없지만 X토지 매매는 뭐다? 뭐도 아니고 1, 2, 3번 아니고 뭐다? 퍼펙트 유효. 그럼 불일치를 알고 했죠? 모르겠죠? 그죠? 그럼 뭐 전부 다 무슨 말은 쓸 수가 없다는 거다? 차고 취소는 이쪽에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거기 3번과 4번이에요. 5표시 무에서는 무슨 문제가 없다? 차고 취소 말은 없습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차고 취소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초점이 X예요, Y예요? 네? X죠? 이게 5표시 무효 아니에요? 요거랑 비교되는 게 뭐예요? 비교되는 게 X토지 팔아야 되는데 파는 사람의 말을 잘못해가지고 Y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이쪽도 뭐예요? Y토지 재산권 약정한 경우 있죠? 이때는 초점이 X야 Y야? 여기는 Y에다 초점을 두고 여기 초점이 어디다? X죠? 그래서 여기다 의사에 초점을 두는 것을 무슨 해석이라 하고?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러고 표시에 초점을 두는 것을 뭐라 한다? 규범적 해석이다.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에서는 절대 무슨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차고 취소라는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고 무슨 해석을 통해서?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차고 취소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네? 취소하려면 이쪽에서 뭐야? 중요 부분에 뭐가 있었고 착오가 있었고 중과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1번은 전형적인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2번은 적극 가담 무슨 매매? 이중 매매. 정답은 1번? 몇 번?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 1번이?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한테 했던 게 뭐예요? 맨날 그래서 그 중요한 거. 그래서 뭐예요?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해서 을이 무슨 상태에서? 등기 안 된 상태에서 갑이 누가 돈 더 준다고 등기돼 있으니까 병한테 팔게 되면 이때 쓰는 제목이 뭐예요? 적극 가담 무슨 매매? 이중 매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등기 안 된 상태에서 병한테 팔고 가서 부탁받아가지고 등기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응? 이게 뭐예요? 기억 안 나요? 이거 무슨 지역? 허가지역 중생 등기. 그러면 이쪽 적극 가담하면 무효. 맞아요? 네? 허가 지역이면 무효네. 응? 그럼 이게 소속이 어디야? 소속이 이쪽 무효는 타당성. 확가 적타할 때 뭐다? 타당성. 타당성 이쪽 영역은 불법 원인 급여이다가 되고 이쪽 영역은 적법성. 적법할 때 법이 뭐다? 강행법규에 적합할 것.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강행법규 무효가 아니에요. 어디 무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뭐다? 무효입니다. 그 정답 몇 번이다? 1번.
안다고 아는 게 아니죠. 이거 전부 다 놀라는 표정을 줘. 그럼 뭘 썼어요? 그럼 뭘 쓴 거예요, 답을? 예? 적극 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무효가 아니고 강행법규 무효가 아니죠. 어디 무효?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 자, 2번은 을은 갑을 대위에 들어가겠죠. 직접 하면 안 되고 대위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세 번째 병 소유권 취득은 무슨 급여? 다 밝혀주고 있잖아요.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는 103조 선풍기 무효 원인 급여잖아요. 소속을 기억하세요. 어디가 아니고 강행법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어디 무효? 타당성 무효.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부당 이득 등기 말소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죠. 네 번째 을이 갑을 뭐해서 등기 말소 청구 병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병은 갑에 대해서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서로 무슨 급여했으니까 불법 원인 급여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이 선의일지라도 소유권 뭐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겠죠.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요즘 최근은 주로 5번을 정답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선의가 소유권 취득한다가 많이 나오죠. 선의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정답이 5번. 몇 번? 응? 5번이죠? 자, 103조 무효가 아닌 거. 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강박. 뭐가 들어왔다? 강박이 들어왔다. 두 번째, 뭐죠? 강탈. 뭐라고요? 첫 번째는 강제 집행할 때 뭐예요? 탈은 탈세하는 경우 있죠. 응? 탈세할 때 보통 여러분들 요즘 뭐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막 거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운한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업하는 경우도 있죠. 업하는 경우는 아마도 매수인이 뭐 하려고?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뭐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업하는 경우도 있죠. 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뭐 하는 경우에 또 세금 적게 내려고 다운계 쓰는 경우 있잖아요. 전부 탈세죠. 이 탈세가 뭐다? 양도 소득세 얘기죠. 네? 자, 세 번째 비명 지르다. 뭐 지르다? 비자금 은닉. 예? 그 다음에 명의 신탁. 무슨 신탁? 전부 다 어디가 아닌 것? 103조 선풍기 무효 아닌 것들 기억해 두세요.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 강박, 강탈, 비명 지르다. 말했잖아요. 강박하고 뭐야? 강탈하니까 뭐야? 비명 지르다 해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자, 4번 갑니다. 4번은 정답이 1번. 몇 번? 자, 거기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표의자입니까? 상대방입니까? 에? 표의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다르죠? 이 표의자는 만약에 착오가 있었다 한다면 뭐 하고 싶어요? 취소하려고 하겠지. 그러면 표의자는 이 계약이 무슨 사유다?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다라고 이쪽은 주장하지 않을까? 여기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응? 그러면 상대방은 이걸 취소를 하는 걸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상대방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제 벌써 뭔 멍멍이 소리냐? 계약은 뭐 했다? 퍼펙트 유효했지 않느냐? 웬 취소냐? 이렇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 부분은 무슨 부분은? 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떠드는 사람은 누구? 표의자, 상대방. 빨리 대답해요. 여기 있었다라고 떠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뭔 소리야? 착오가 뭐예요? 없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있었다 떠드는 표의자, 없었다 떠드는 상대방. 응? 있었다 떠드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있었다는 뭐 요거 누가 있었다 떠드는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가 입증을 하겠죠. 그죠? 자, 입증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있었다. 그러면 없었다 그러면 밑에 갈 필요가 없지. 있었다. 그런데 무슨 과실이 있다? 네? 중대한 과실. 있었다는 누가 얘기할 거예요? 이쪽에서 있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쪽은 뭐라고 떠들 거예요? 이렇게 좀 말이 될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싶으면?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죠? 이해돼요? 이쪽에서 뭐다? 없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있었다 떠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죠? 지금 뭐 가지고 입증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가지고? 중대한 과실이죠.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효력 유효를 주장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효력을 부인한 자는 누구예요? 효력을 말한 사람은 부인하는 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질문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뭐다? 효력이 뭐야? 유효를 주장하는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 그러니까 부인하는 자는 누구다? 표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질문이 몇 번이다? 1번. 자, 거기서 2번은 동기의 착오는 보통 표시해야지 착오 문제가 되는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하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중요 부분 뭐다? 착오이다라는 얘기죠. 부정은 긍정. 세 번째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다. 가압류가 원인 무효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고. 네 번째 질문은 자주 나는 거죠. 중도금 미지급 법정 해제가 들어오면 원상회복 손해배상 해달라는 얘기죠. 자, 이쪽에서 취소할 수 있으면 부당이득 돌려받을 실익이 있고 취소할 수 없으면 그대로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판례는 법정 해제 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떠듭니다. 힘들면 해제는 3편 소속이죠. 3편 채권 계약의 해제. 취소는 1편 총칙 법률행위 취소죠. 서열 3위가 말했을 때는 서열 1위는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5번이 1번 얘기한 거죠. 5표시 뭐다? 무해에서는 무슨 문제가 없다? 착오 취소가 없다. 자, 다음에 이제 5번 갑니다. 5번은 정답이 3번. 몇 번이요? 자,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1번 본인 승낙받아서 복대리 선임했을 때 선임감독상 책임이 없다 있다? 과실 책임져야 되겠죠.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 보존 등기하는 것은 현상 유지죠. 보존 행위 때문에 특별수권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번째 거,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 값과 표현대리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본인은 대리한테 계약관계가 없었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부역에서는 그 기본관계가 유효, 무효 따질 필요는 없다.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법정대리권, 기본대리권으로 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인 예는요. 부부가 되면 일상가사대리는 법정대리입니다. 일상가사대리는 무슨 대리? 법정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방 배우자가 표현대리에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다음 6번. 6번은 정답이 2번? 몇 번? 취는 뭐야, 취는?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원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책임. 지겠다는 얘기니까 갑이 묵건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고 병한테도 할 수 있고 병이 또 되팔아서 정한테 가더라도 정한테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뻔해서 정답 이게 일까 막 이런 가끔 여러분들 정답은 항상 이상한 거 되지. 항상 여러분들이 이상한 문제를 풀게 되면 맨날 정답은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독특한 거. 그래서 마지막 9월달에 그걸 정리를 못 해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를 풀어가지고 20개가 넘지 않으면 그 문제 풀면 안 돼. 그리고 시행하면 무슨 장판지 같은 문제 막 풀게 되면 지문이 어려운 것들이 많죠. 거기는 기출 문제가 완벽히 됐다는 걸 정제로 해가지고 적어도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풀어도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문제 풀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뭐야. 자꾸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계속 그 어려운 쪽만 들어가는 거예요. 몇 점 맞으려고? 몇 점 맞으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상, 하, 상이 몇 프로? 30%, 하가 몇 프로? 중이 몇 프로예요? 40%요. 그럼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막바지 전부 다 미쳤지. 어디다 목표로 하는 사람 있어? 몇 점 더 맞으려고? 그 장바지 있는 얘기들은 전부 다 이 상위 지문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들은 전부 다 피해가잖아. 3개가 걸려내면 항상 몇 개가 남어? 2개 남잖아. 그거 이제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머리가 좋아야지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란다는 사람들은 그냥 뭐 뭔지 모르지만 점수가 잘 나오고 자꾸 여기다 초점 두면 머리가 어지러운 거야. 뭐 수속하려고 그래요? 요번에 여러분들 경찰 인터넷 보셨어요? 경찰 문제 보니까 뭐 이게 뭐 거지 같은 문제라고 학생이 난리도 안 쳐요. 거기는 왜 그래요? 거긴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거긴 등수로 잘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문제 가지고 핫불이 막 날라 안 날라요? 나잖아요. 근데 우리 공인 중에서 하면 무슨 시험이야? 절대평가가 뭐야? 과락 면하고 평균 몇 점? 60점이면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다. 그 얘기. 뭐 오늘도 보니까 뭐 누가 뭐 1000원 올렸다면서요? 예? 중개사 시험을 뭐 하자고? 그 어떤 시험 있던 시험 왜 없애? 합격했다 이거지. 합격했다 이거지. 지는 누가 올렸겠어요? 그것도. 그럼 가서 뭐 해야 돼? 시험 유지하자고 누가 또 1000원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또 시험 문제 또 뭐 나중에 또 안 되면 또 절대평가에서 또 무슨 평가로 하려고 그래 또. 상대평가가 또 난리 치겠지. 상대평가 가면 옆에 사람이 나의 친구야 저기야. 그때는 막 어렵게 해야 돼. 뭐 쉬운 것이 어려운 거 없어. 왜? 깊이 들어가야 돼. 왜? 한 문제 가지고 탑불에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뭐야. 좀 편하게 볼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몇 점 맞으려고. 이거 다 팽개치고 여기 가서 목숨 거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맞춰서. 단 한 번에 학개론 민법 잡으면 하루에 1차 한 번씩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안 봐야 돼? 매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매일 1차는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요. 그래서 보라고 제가 뭐 드렸어? 응? 기본서 가서 찾아가라고 드린 적 있어 없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똥꼬집 때문에 안 하지.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안 되면 머리 아프면 그냥 요약집 몇 페이지에 있는지 매번 모의고사 정답 있잖아요. 그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그것만 계속 확인하세요. 그러면 처음과 끝을 통으로 먹었잖아. 통.
민법을 그냥 기본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어떻게 돼? 못 읽어. 중간에 읽다가 버리잖아. 근데 그냥 문제집 찾는 건 뭐야? 그냥 찾으면 어쨌든 처음과 끝은 가잖아. 그럼 기본서 뭐 버릴 거 뭐 있어? 그럼 있는 거에다 거기다 계속 뭐 한다 갔다가 계속 찾다 보면 아, 이 지문을 이렇게 장난치는구나. 아, 이 지문을 이렇게 장난치는구나. 그 느낌만 알게 되면 답이 뭐 한다? 볼 때마다 계속 그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 풀어가지고 여기 문제 풀어 있죠. 또 오답 노트 만들어가고 또 폼 잡지 말고 봉투 하나 전부 다 봉투. 뭐 사라고? 그냥 서리 봉투 하나 있지. 가서 틀린 문제 있으면 그냥 오려 이렇게. 뭐 한다고? 오리 싫으면 찢어가지고 그 봉투에다 집어넣어. 봉투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뭐야 며칠 지나가지고 그 문제 봐가지고 정답 맞으면 뭐하고 버리고 다시 또 틀렸어. 그럼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또 집어넣어 거기다. 또 며칠 뒤에 또 뭐 한다? 빼봐. 그래서 아, 각 지문이 이래서 틀리고 맞고 이게 이해가 되면 뭐하고 버리고. 왜 자기 갖고 있는 건 왜 자꾸 소중한지를 몰라. 전부 다 항상 바깥에서 집어내고 맨날 바깥에서 뭐가 좋다. 또 어떤 사람 자기 또 공방을 또 유학해서 다 또 올리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물론 참고하면 괜찮아. 근데 지금 뭐 남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야 갖고 있는 뭐라도 지금 아니 선생님들이 강의 들으면 그래서 믿고 가면 되지. 또 뭐 누가 좋다고 해서 가서 또 듣고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 주는 문제라도 뭐 한다 이렇게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뺐다 하면 뭐 하고 버리고 아니면 버릴 때 버릴 거 버리기 이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선물해. 아니 다른 사람께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봉투에다 집어넣고 틀리면 집어넣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뭐 해보고 노력해보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이제 이해가 딱 되면 그때 딱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 말이야. 그럼 공부가 재밌게 할 수 있잖아. 왜 인강을 들어가면서 유학집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볼 생각하면 안 돼. 지금부터는 뭐예요? 마구잡이로 뭐 한다 그냥? 흐름만 잡았으면 계속 뭐 한다? 반복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문제집도 틀린 거 뭐 한다? 오려가지고 어떡하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럼 또 봉투 몇 개 만들어야 돼 또? 6개 만들어가지고 해. 그냥 그렇게 해서 재미삼아서 공부하란 말이야. 꼭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하고 그러면요. 그냥 듣는 것만 있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니까 초점 어디 잡아서 이렇게 잡으면 다 1차, 2차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봉투 6개 달아놓고 하나씩 뽑아서 하면 되잖아. 학계론 뽑아보고 그 다음에 민법 하나 뽑아보고 이 공법 뽑아보고 이 보면 재밌잖아요. 이거. 공부를 한 번에 1시간, 3시간씩 하면요. 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본 것뿐이야. 그냥. 뭐래 된다고요? 빨리 잊어먹고 까먹고 다시 보고 까먹고 이렇게 내게 된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네. 6번 정답 2번이었고요. 6번에 1번 추인하는데 병동의가 필요해요? 단독행위인데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닐까? 세 번째 추인 거절했다. 을이 무슨 자예요? 행위 무능력자죠? 이 행위 무능력자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행위 무능력자 정리하세요. 미피피 무슨 자? 요즘은 제한능력자라고 하지요. 무슨 자? 제한능력자, 법대, 동의, 자식, 물건 팔면 출발이 3번입니다. 취소입니다. 근데 미피피 제한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오면 직급하는 거 아니지? 미피피가 대리인 자격 들어가면 둘 중 하나야. 유권 대리는 4번. 몇 번? 그러니까 본인도 행위 무능력 문제 삼아서 취소할 수 없고 제한능력자도 취소할 수 없고 제한능력자 법대도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도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몇 번이라고 했으니까 4번. 그죠? 근데 만약에 무권 대리면 출발이 어디야? 1번 아니에요. 1번.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취소만 쓰면 안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럼 미성년자가 무권 대리할 때 부모, 아버지께서 추인하게 되면 4번 되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추인을 뭐 하게 되면? 거절하게 되면 확정무효가 되지. 이때 상대방은 미피피한테는 책임을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을 수 없습니다. 135조. 몇 조요? 우리 민법은 행위 무능력자한테 책임 묻는다, 안 묻는다? 묻지 않습니다. 3번 135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번째는 갑이병한테 추인 거절을 적극적으로 표시했죠. 그러면 확정무효 아니에요? 확정무효인데 상대방이 다시 또 최고권을 갖는다고요? 최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태일 때? 불확정무효 상태에서 추인 여부를 찔러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권 갖는다, 갖지 못한다? 갖지 못한다. 다섯 번째, 안 경우엔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경우는 처리할 수가 없죠. 안 경우 최고할 수는 있죠. 네? 그 고친말이 악이죠. 그게 최악이야. 악의는 최고권 있으나 악의는 뭐가 없다? 처리권 없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8번 갑니다. 8번도 효력이 뭐하지 않는 것? 확정적이지 않는 것. 원 그려놓고 시작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거기 원 그리면 확정적이지 아니한 것은 결국은 어디를 고르라는 얘기요? 여기 1번하고 몇 번 고르라는 얘기요? 3번 고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4번은 확정유효, 2번은 뭐고? 확정무효잖아요. 그럼 기억은 어디다 위치해야 돼? 기억은 위치 확정무효 아닙니까? 니은 피성년 후견인 법률행위는 불확정유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무권 대리는 불확정무효 있죠. 릴 공인자 상호 명의신탁 답 고르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 뭐 2번이 4번이 다 같은 상관없잖아. 그죠? 상호 명의신탁은 유효해요. 뭐라고요? 상호 명의신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상호 명의신탁 문제는 상급 문제야. 무슨 문제? 단 하나 정도는 기억하세요. 이미 자기들끼리 결정돼 있죠. 일필지 사면서 자각고 선긋고 이거 네 거 이거 내 거 구분해놨지. 근데 등급에다가 그냥 지분만 표시했지. 나중에 분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일반 공유는 나중에 분할 청구해서 나눠 가져야 되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은 이미 지들끼리 결정돼 있잖아. 그래서 뭐는 없다는 거. 분할 청구할 수는 뭐다? 없다. 이제 그런 건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상호 명의신탁 나오면 내 거 아니야. 그냥 뭐다? 하늘의 뜻 단 뭐 할 필요 없다는 거. 분할 청구할 수는 없죠. 왜? 이미 정해져 있잖아. 상호 명의신탁을 다른 말로 고친 말이 뭐다? 구분 소유적 공유. 어디서 나오냐? 명의신탁에서 나와. 어디서 나온다? 명의신탁에서 상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그거 가지고 가끔 어제다 낼 때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 아시겠어요? 뭐 리얼은 밑에 거.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이 포인트죠? 강박당해서 몇 년 전? 11년. 그러면 강박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3년, 10년? 응? 3년, 10년? 강박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그걸 멋있게 표현한 말이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아무리 길어도 몇 년? 그러니까 일로 와 있다는 얘기네. 미음은. 어디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고르면 되잖아. 확정적이지 아니한 거니까 디귿. 뭐 갑자기 이게 니은이죠? 에? 그죠? 그게 몇 번? 니은, 디귿. 외우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이렇게 펴놓고 붙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비빌 언덕이라도 있잖아. 1, 2, 3, 4.
다음 8번 갑니다. 8번은 정답이 2번. 몇 번?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뭐. 1번 추위는 뭐고요? 1번 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추위니까 처음부터고, 확정무효 추위는 그때부터 하냐고. 그 다음에 해제는 어디 있어? 해제는 어디 있어? 4번에서 나오죠? 4번 유효했다가 해제할 수도 있고 유효했다가 해지할 수도 있지. 제는 처음부터 제거해야 되고요. 지는 멈춰서 끝나는 거지. 가장 대표야. 매매 해제하면 처음부터 끝내는 것이고 임대차 유효 해지하면 그때부터. 1번 추이는 처음부터 2번 추이는 그때부터. 그 네 가지가 아주 기본입니다. 자, 9번 갑니다. 다음 중 법정 추인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왼손 피세요. 19세 전을 뭐라고 그래요? 미성년자는 아는데 그 19세를 갖다가 표현을 뭐냐면 취소 원인 소멸 점이었어. 몇 세 되는 날? 그러니까 미성년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취소 원인 19세 전, 취소 원인 소멸 전 상태 미성년자는 1. 취소할 수 있지. 두 번째, 원해서 추인할 수는 없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전이, 경담, 양각 전부, 일부, 이행, 그 다음 뭐요? 이행, 청구, 전이, 경계, 담보, 제공, 권리, 양도, 강제 집행은 법정 추인이 아니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추인 자격이 없으니까 해봐야 무슨 추인도 안 돼. 법정 추인도 안 되죠. 다시 돌아갑니다. 취소 원인 소멸 19세 전 미성년 옆에 계신 누구는 법전은 일 모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이 전이경담 양강하시면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러면 원해서 하는 추인은 취소권 존재를 알아야지 하는 거죠. 원해서 취소 포기하려면 취소권 존재를 알아야지 취소 포기 추인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무슨 추인은? 법정 추인은 취소권 존재를 알았든 몰랐든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 의사 묻지 않고 법률 규정에서 취소 포기로 간주하는 거죠. 그죠? 그럼 거기 기억 지문은 사기 사실을 안. 그럼 취소 원인 소멸 후죠. 네?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액션 취한 것은 법정 추인이 맞죠. 근데 그 뒤에 거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뭐가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 고르면 안 돼.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죠? 그래서 기억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사기 사실을 알았죠?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강제 집행 들어가도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기억은 앞에 건 맞고 뒤에 건 틀리고 니은은 법정 추인. 디귿 사기 사실을 안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이행했죠. 상대방 이행을 받았지. 전부 다 액션이니까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근데 니은을 미성년자가 뭐 했어요? 미성년자는 해봐야 무슨 추인 아니야? 법정 추인이 아니겠죠. 자, 법정 대리인이 채무 이행했으면 당연히 무슨 추인이에요? 법정 추인이 되겠죠. 취소권 존재를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정답 몇 번? 9번은 4번. 몇 번? 법정자 아는 대로 해보세요. 뭐 나와요? 법정자. 첫 번째. 대개 미성년자 자녀분이 있으면 부모가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죠. 질문할게요. 법정 대리인은 책임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죠? 네? 따라서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진다. 맞을까 틀릴까? 대답하세요. 법정 대리인은 책임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죠? 따라서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진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틀립니다. 선임 감독상 책임을 하려면 앞에 반드시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야 돼요.
법대는 언제든지 전적인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죠. 출발이. 단 선임 감독상 책임 들려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야 돼요? 부득이한 경우.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틀린 거예요. 임의 대리인은 본인 허락받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 책임 출발하잖아. 가서 122조를 딱 확인해 보라고. 122조. 책임이 두 개가 있어. 법정 대리는 책임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그 책임은 전적인 무과실 책임이야. 근데 그 뒤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선임감독상, 임의대리 선임감독상 책임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대에서 선임감독상 책임할 때는 반드시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부득이한 경우. 이해됐어요? 법정 대리 하나. 다음 두 번째가 법정 추인이죠. 법정자 가지고 놀 때. 세 번째는 법정 지상권 아무것도 없다, 같다, 다르다 할 때 법지. 법정갱신 나오죠? 민법상 법정갱신 전계약 동일. 기간은 2년 본다, 1년 본다, 약정 없다. 어느 거요? 일반법은 약정 없죠? 그럼 이쪽 저쪽 통고, 임차인만 통고. 이쪽도 통과하죠? 특별법 법정갱신은 전계약 동일한데 기간은 주택은 2년 본다, 상가는 1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 통고야, 한쪽 통고야? 누구만? 그 조문 얘기한 거예요. 법정갱신 꼭 어디서 나오잖아요. 건물전세권 법정갱신은 등기해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무슨 갱신? 법정갱신은 뭐예요? 자동이니까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해제. 무슨 해제? 계약 유효를 전제로 들어가서 법정해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5개 나왔잖아. 법정대리, 복대리. 네? 법정추인,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법정 뭐다? 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맨날 모른다고 자꾸 머리를 때리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다 맞힐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몇 개 정도는 한번 시험 볼 때 연습을 해봐. 10문제는 그냥 패스 좀 해보라고. 그냥 무난하게 1번부터 30번까지 읽고 끝내지 말고 앞에 10문제를 뭐 해보라고. 이렇게 패스 하면 40번까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꼭 무난하게 맨날 이거 1번부터 읽다가 그냥 시간 되니까 밑에서 막 긋고 어떻게 거꾸로 풀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최악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학결은 20개 풀고 민법 20개 풀고 다시 10개 풀고 나머지 10개 한 줄로 긋고 나와. 그게 가장 좋은 시험방법이야. 학결은 몇 개 풀고 20개 패스하고 일단 20개 풀고 민법 20개 풀고 그러면 시간 남을까 안 남을까? 그때 이제 학교론 가서 10개 풀고 민법 10개 풀고 나머지 거 10개는 뭐다? 하늘의 뜻이야. 한 줄로 쭉 긋고 나와. 그러면 전략 있잖아. 선택 집중하잖아. 근데 아무 생각 풀으니까 그냥 1번부터 풀어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꼭 뭐야? 학교론은 다 읽고 민법은 10개 남겨놓고 앞에 거 모르는 거 다 물음표 많고 다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그거 원해서 찍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정자를 잘 뭐한다? 내가 아는 것도 굉장히 뭐하다? 많다. 법정자는 시험에 항상 뭐한다?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문제마다 제가 항상 포인트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네,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정신 산만스럽잖아요. 그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하면 딱 돼요. 자, 10번은 계산 문제. 자, 10번은 정답이 4번. 몇 번? 4번 계산해 보세요. 첫 번째, 해제 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조건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너스는 뭐다? 플러스. 효력이 뭐 하지 않는다? 플러스란 얘기예요. 1번 기성은 플러스, 정지는 플러스는 뭐다? 플러스죠. 2번은 계산하면 안 돼.
사실세 반환 조건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땡. 2번은 불법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 불법 조건이 무슨 조건일 때? 해제 조건이면 뭐다?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도 다 무효. 세 번째,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임은 일반 규정에 따라서 4가지 나오죠.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149조 가서 꼭 확인하시고. 5번째, 정지조건 법령에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급해요? 그때부터요? 성취, 그때부터 발생하고 특약 있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총칙 10문제. 11번 갑니다.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 11번은 정답이 1번. 무슨 권자는?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죠. 지금 물청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거예요. 다 있는 건 아니죠. 반환은 없겠지. 방해제거 예방은 있겠죠. 자, 이번에 유치권자는 유치권 물청 없죠. 네? 유치권 나오면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뭐라고요?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우선 변제권 없어서 물상 대의성 없고 물이 없다는 것은 유치권 물청은 없다 이야기야. 왜? 유치권 공식이 처음에 타인 물건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 채권 때문에 유치권 들어가죠. 점유권 물청은 있어도 유치권 본권 물청은 없다 이야기예요. 자,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신탁자가 소유자입니까? 수탁자가 소유자입니까? 보통 네? 계약형 명의신탁에서는 보통 수탁자가 소유자잖아. 신탁자는 무슨 권이 없어? 소유권이 없어. 무허가 건물 양수인 소유권 없지요. 점유 취득세 완성자 등기 안 했으면 뭐 없어? 소유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3번 소유권 없고 4번도 소유권 없고 5번도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본권, 물청이 없다는 얘기죠. 유치권은 본권은 있습니다만은 유치권, 물청, 본권, 물청은 없다고. 자, 12번은 정답이 5번. 점유, 취득, 시효, 지역권 취득은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예? 등기 취득이지 뭐. 자, 13번 등기 청구권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은 5번. 몇 번이요? 뭐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거죠? 매매 계약의 매매 등청은 이름 타볼까요? 소멸시효 대상이죠? 예?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뭐가 완성되지 않는다? 소시가 완성되지 않죠? 또 팔아도 뭐야? 팔아도 이 사람의 등청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죠? 3번부터 시작하면 되죠. 3번. 3번에 뭐 있습니까? 매매 등청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죠. 네? 3번이 이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자, 4번은 뭐예요? 3의 경우 인도받아서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또 팔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팔았을 때 이게 점유가 상실로 봐요? 점유 승계로 봐요? 점이 연결된 것을 보기 때문에 이제 등청은 여전히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답 몇 번? 5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등청 문제가 나오면 죽이지 말고 뭐하라? 살리고 살리다 그런 얘기고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14번은 정답이 4번. 몇 번이요? 허가지역의 중생등기입니까? 허가지역 아닌 중생등기입니까? 허가지역 아닌 중생등기죠. 그러면 중생등기 합의가 되면 의뢰 등청이 사라질까 있는 걸까? 이렇게 판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값을 yes, 오케이 약속했고, 자 여기까지만 해서 전원 합의가 아니지. 최종적으로 값이 또 여기 할 때 뭐 해야 돼요? 보고서 이게 있어야 전원 합의지. 그러면 전원 합의가 있으면 계약 당사자가 값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값을이에요? 값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예스 하겠다는 얘기지 당사자는 값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원 합의가 있은 후 네, 대금을 뭐 했다? 알파를 뭐 했다? 인상했다. 을이 안 주면 값은 너한테 항변할 수 있지. 그 항변권 가지고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는 게 어디 태도? 판례의 태도. 정답 몇 번? 4번. 자, 1번. 병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병한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합의했다. 저는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1번도 맞겠죠. 그죠? 근데 지금 저는 뭐 했다고? 합의했다고 했으니까 뭐다? 직접.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2번이야. 합의가 있어도 을의 등청은 절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하더라도 어차피 가는 거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등기 뭐하다? 유효. 다섯 번째는 을이 병한테 등청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갑한테 통지했죠. 통지했다 하더라도 아직 갑이 예스한 거 아니죠. 그럼 직접이에요? 대위예요? 통지했다는 얘기지 아직 갑이 동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직접 아니고 뭐다? 대위. 그래서 정답 맞는 질문이죠. 15번 갑니다. 선의 또는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건 정답은 3번. 몇 번이요? 자,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 기억나세요? 네? 자, 들어갈게요. 자, 선의 점유자 과실을 취득했다.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악의는 과실을 취득 못하지.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203조 가서 잘 정리해 놓으란 말이에요. 203조. 맨날 거기다 중요 표시하지 말고 203조가 완벽히 이해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는 얘기예요. 203조. 203조 2항 들어갑니다. 필요비 들어갑니다. 지출 즉시 상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약 종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반환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203조가 둘이 계약했어요? 계약한 적이 없어요?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점유한 경우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시란 말씀은 안 되지. 언제? 반환시. 유익비, 지출 즉시, 계약 종료시, 반환시. 203조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전부 다 언제예요? 반환시. 됐어요? 가액 증가는 필요비, 유익비? 유익비. 선택은 점유자, 회복자? 회복자. 유예기간 연장은 필요비, 유익비? 유익비. 몇 조? 203조. 잘 정리하세요. 3번이었고요. 자, 16번 갑니다. 16번은 정답이 1번. 몇 번이요? 1번. 자, 거기 1번하고 그 다음에 거기 3번 연결하세요. 몇 번, 몇 번? 1번, 3번. 자,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습니다. 자, 을은 유상으로 통행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 을로부터 허락받아서 통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유상이니까 병, 유상, 무상. 대답하세요. 돈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여기다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게 몇 번 지문이야 그게? 1번이라고. 됐어요? 자, 분할되면 어떻게 돼요? 분할되면 갑, 을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되면 유상, 무상?
무상이죠? 자, 바깥에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무상, 유상.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뭐라고? 그러니까 유상, 무상 그들만의 리그. 유상, 무상 전부 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그게 어디 태도? 팔라의 태도. 1번 같이 묶으세요. 몇 번과 몇 번? 1번과 몇 번? 1번, 3번 연결하라고. 분할 무상일 때 연결된 특별승계인은 뭐다? 무상 아니고 유상으로 갑니다. 또 갑을 유상 상태에서 을이 허락한 통행권자한테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유상 무상 전부 다 그들만의 리그. 그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 갈게요. 17번은 정답이 3번. 몇 번? 3번 지문이 만약에 맞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삼 번 지문이 맞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자, 그러면 요거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 갑을, 매매, 등기청권 있죠? 물권, 채권, 채권. 갑이 등기됐는데 이렇게 슬그머니도 팔아먹는 경우도 있어 없어? 에? 무슨 가담? 적극 가담. 병이 악의로 취득하면 유효, 무효? 응? 유효지. 유효.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를 하게 되면 무슨 가담이 아니면 유효지. 그러면 이건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얘가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못 갖고 오잖아.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이 뭐 했으므로? 매매 계약이 위했으니까 을이 갑한테 공격할 때는 무슨 단어 쓰면 돼? 아니 못 녹여주니까 이게 뭐야? 채무, 불이행 이란 말 쓰는 거 아닐까? 그럼 나중에 채불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으로 바뀌지. 원래는 을의 재산권, 채권이 귀책살인해가지고 채불로 손해배상 바뀌는 것을 총칙 맨 앞부분에서 뭐라고 하면 성질적 변경.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 중에서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바뀌었다는 얘기죠? 근데 취득 시효는 어떻게 돼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어야 안 했어요? 그러면 을의 등청은 어디서 온 등청이야? 아니요. 점유에서 온 등청 아니야. 몇 년 점유를 통해서. 등기 요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누구한테 팔았다? 병한테 팔았다. 자, 알고 샀어요.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똑같아. 여기도 무슨 가담?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는 이상 뭐다? 유효한 거야. 이 사람 등기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갑한테 공격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럼 몇 번 지문이 맞으면? 3번이 맞으면 채불 손배 쓸 수 있다는 얘기네. 틀린 거야, 그 지문이. 그게 때문에 무슨 단어 쓰는 거예요? 에? 이때 쓰는 단어가 행복의 반대말, 불행. 무슨 행위? 불법행위 무슨 배상으로 공격한다. 불법행위 무슨 배상? 취득시효 등청은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점유의 효과 등청이지 매매의 효과 등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계약 자체가 1, 2, 3번 아니고 4번을 전제로 쓰는 용어다 그런 얘기예요. 취득시효 완성 효과지 계약의 효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번 지문 틀렸다. 3번 지문 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8번은 5번이죠. 몇 번이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권원에서 증축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다. 네 글자로 고치세요. 뭘까? 구분 소유가 된다면 기존 건물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니까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 해야지 맞을 거 아니에요. 이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부합물입니까? 부속물입니까? 부속물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646조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독립성이 없으면 구분소유가 안 되지. 그때는 뭐다? 부합물. 무슨 물? 부합물일 때는 626조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갑니다. 그 생각에 연결돼 있어야 돼. 몇 번 지문에서? 5번 지문에서. 기존 건물 허락 증축 구분 소유 안 되면 부합한다. 부합물. 구분 소유가 되면 부합하지 않는다. 부속물. 부속물은 646조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부합물일 때는 뭐다? 626조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놉니다. 626조 자체가 임대차에서 중요한 조문. 그러니까 임대차 할 때는 필요비는 지출 즉시가 맞아요. 유익비는 언제 구해요? 계약 종료 후. 만약에 목적물을 반환했다더라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환한 날부터 6개월이다, 3개월이다, 1년이다 고르세요. 또 해보세요. 아니, 따라해보세요. 필요비, 유익비. 하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거 좀 헷갈리잖아. 숫자 헷갈리는 거 자기들 수험번호 있어 없어? 수험번호 어딘지 모르지 또. 수험번호에다가 연상작용 해보세요. 거기다가 숫자 외울 것들.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있지. 그 안에 어제 숫자 들어갔다 혹시 거기 있나 봐봐. 혹시 이거 공법에 요 숫자를 여기다 계속 쓰면 뭐다 그거. 쓰면 뭐다 부정행위지. 아니 시험 볼 때 내 수험표 보는 거 부정행위인가? 수험표에다가 숫자를 자꾸 연상해라면 안 헤어지는 것들. 그럼 하나라도 맞출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면 1시간에 한 문제 해결하세요. 근데 여러분 1시간에 한 문제 안 돼. 몇 문제 풀어야 돼. 40문제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악수한 되풀이 되는 거야. 욕심내가지고. 그럼 맨날 마음만 급해가지고 뭐야? 에? 여러분 어디에 떠있는 오리 같아? 응? 물 위에 떠있는 오리 같지? 겉은 멀쩡한데 맨날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면 다 내게 돼. 지금부터 멘탈 싸움에 1시간은 뭐다? 한 문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1시간에 몇 문제 하려고 그래? 다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요약집 기본서 찾는 것은 그냥 계속 연습을 하시고, 그럼 학교론도 분명히 했어 안 했어? 저런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선생님이 학교론 낸 그 문제가 그 기본서에 몇 페이지 있는지 가서 뭐 해본다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무슨 이상한 문제 뭐 있겠어요. 맨날 뭐 암기하는 자연스럽게 자꾸 보면 내게 된다니까. 그럼 지난주 거 학교론하고 이놈은 좀 민법 묶어가지고 주말 되면 한 번씩 찾아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그럼 학교론 40문제 찾고 민법 40문제 찾으면 뭐 한 거야? 1차 공부한 거야. 뭐 했다고? 그럼 또 다음 주 또 문제 받으면 또 해가지고 찾아보고 또 해보면 중복이 될 거 아니에요. 억지로 무슨 암기법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보면서 자꾸 답하라는 얘기야. 기억하셔야 되고요. 18번에 5번 꼭 기억하셔서 세세요. 뭐라고? 기존 건물 허락 증축 구분 소유 안 되면 부합한다. 부합물. 이때는 유익비로 가서 노는 거고, 구분 소유가 되면 부합하지 않는다. 쓰는 단어가 뭐다? 부속물. 그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19번은 정답이 3번. 몇 번?
이게 상수형 경기 사러 상속, 공영, 징수, 판결, 형성 판결의 대표가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상수형 경기 사러 있죠? 형성 판결의 대표가 뭐다?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건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자동 취득. 조정 단계에서 협의가 됐어. 현물 분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조정이라 할지라도 뭐다? 그건 등기 취득. 협의가 들어가면 전부 다 뭐예요? 법률 행위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19번까지만 할게요. 잠시 따라 하겠습니다.